안녕하세요. 절세를 통해 고객의 사업 성공을 디자인하는 디자인텍스 대표 김현애 기사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죠? 차라리 IMF 때가 나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저희에게 세무를 맡기고 계신 오랜 고객님들 역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신데요. 하루빨리 경기가 회복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은 여전히 창업이 가장 활발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고 또 창업 자금이 적당해서 은퇴 자금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음식점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 창업 절차와 운영 시 유용한 절세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점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실 텐데요. 창업을 할 때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권 분석을 세심하게 진행을 하신 뒤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이때 절세 관점에서 고려하실 부분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지역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무려 5년간 50% 감면을, 청년의 경우에는 100%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에 창업을 하게 되면 청년의 경우에만 50% 감면이 가능하고요. 청년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15세에서 34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세액 감면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세후 수익률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입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커피숍의 경우에는 창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음식점만 창업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계약서를 지참해서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기존의 음식점을 진행했던 곳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바로 신고증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신고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신고증과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구비 서류만 잘 갖췄다면 꼭 세무서에 방문을 하지 않아도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까지 완료가 되셨다면 이제 사업을 시작하실 준비가 완료되신 겁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할지 간이가세자로 등록을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곳이 간이가세 배제 지역이 아니라면 보통 최초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음식점은 간이가세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간이가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규모 있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이런 인테리어 비용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식점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꼭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세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식점 창업을 하는 순간 이제 내가 세금과 각종 공과금 등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해야 됩니다. 나중에 세금으로 납부하실 금액을 따로 빼놓지 않고 모두 사용을 하시게 되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세금은 꼭 체크하고 미리 준비하세요. 최초 사업자 등록 시 간이가세자로 등록을 하셨다면 1년에 1회,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셨다면 1년에 2회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사실 부가세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0% 세금이 발생이 되지만 비용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결손이다 라고 하더라도 세금이 발생될 수 있는 세금이에요.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분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시는 세금 중에 하나가 바로 부가세인데요. 따라서 이 점을 유의하셔서 매출액의 4에서 5% 정도는 부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따로 빼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추후에 부담을 줄일 수 있거든요. 또 특이하게 음식점의 경우에는 면세 상품, 예를 들어서 쌀이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런 것들을 부가세 없이 사오더라도 일정 비율만큼 부가세를 빼주는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락시장이나 노량진 수산시장 등에서 재료를 사오시는 분들은 이 면세 품목에 대해서도 계산서를 받으시는 것도 꼭 잘 챙겨주셔야만 부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시다 보면 보통 아르바이트 분들을 고용하시거나 아니면 가족분들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음식점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30에서 40% 정도가 인건비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에 4대 보험도 취득해야 되고 지급된 인건비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라든가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 제출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매월 세금 신고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기한에 맞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발생됩니다. 따라서 바쁘신 대표님들이 이걸 매번 챙기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희 디자인텍스와 같은 세무대리인의 기장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한결 마음 편하게 사업에 집중하실 수 있겠죠. 인력난 속에서 음식점은 더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불법 체류 외국인 등을 고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인건비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사실상 해당 직원이 내야 될 세금을 사업주가 대신 내주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 많은 초기 사업자분들이 이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근로자들에게 뒤통수를 맞으시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리 퇴직금을 주면 나중에 퇴직금을 절대 청구하지 않겠다 하고서는 나중에 말을 바꿔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미리 퇴직금을 준 거 상관없어요. 퇴직할 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상여로 처리가 돼서 오히려 퇴직금으로 줘야 될 금액이 늘어납니다. 무조건 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으시곤 하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 경험이 많은 저희 같은 세무대리인과 소통을 하시면서 직원 고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예방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세금은요, 바로 종합소득세인데요. 이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내 순이익을 계산해서 그것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건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도 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달인 2025년 5월에 진행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부가세와는 달리 인건비 신고된 내역이 비용으로 공제가 되고, 또 부가세 신고 때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들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면 다 공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산출된 순이익에 대해서 6에서 45%의 세율이 부과되고, 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결정된 순이익, 소득금액은 추후에 건강보험료 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또 각종 대출 실행이나 자금 조달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 소득금액을 미리미리 확인하고 조정을 해서 적정 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초기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 초기 결손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결손금은 추후 15년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금을 공제받으실 수 있으니까 결손금을 추후 공제하겠다는 이 2월 결손금 공제를 꼭 신청을 해두셔야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그리고 사업이 잘 되시는 음식점 대표님들의 행복한 고민일 수 있는데요. 바로 법인 전환은 언제쯤 하면 좋을 것인가 입니다. 보통은 두 가지 케이스에 해당이 되면 법인 전환을 추천드리는데, 먼저 한 해 동안 매출액이 7억 5천을 초과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시면 무조건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세무서에서도 신고기간을 달리해서 세세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매출액 추이를 보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시기 전에 법인 전환을 통해서 불필요한 수고를 덜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점은요,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요즘 음식점의 매출은 거의 신용카드 매출과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의 매출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매출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세 신고 시 연간 1,0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개인 사업자로 남아있을 이유가 더 이상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매출액이 10억을 초과하는 시점에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점이 법인 전환에 대한 제재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개인 음식점 사업자와 관련해서 처음 사업을 시작한 뒤에 운영하면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꿀팁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실 때 마음도 조급하고 힘드실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댓글을 통해서 많은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 시 참고를 해서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디자인텍스는 13년간의 세금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링크로 연락주세요. 오늘 영상이 세금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세금 전문 회계사 디자인텍스 대표 김현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